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중추신경계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리고 대뇌 겉질에 대한 내용들 배우고요. 이마엽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일부 해부학적인 부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마엽의 구조와 기능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1차 운동 영역, 우리 M1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1차 운동 영역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운동 앞 영역에 대한 기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모터 에어리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완 운동 영역이라는 곳, 이제 생소한데 새로 공부할 거고요. 이마 안구 영역,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영역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엽 앞 연합 영역. 이 모든 것이 다 프론탈 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한번 좀 복습해 볼까요? 우리 뇌를 그리고 나면 프론탈 럽과 파리에탈 럽을 나누는 기준이 됐던 거 뭐였죠? 그렇습니다. 센트럴 서커스였어요. 센트럴 서커스 앞에 서커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프리센트럴 서커스였죠. 센트럴 서커스와 프리센트럴 서커스 사이가 뭐였습니까?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였어요.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1차 운동 영역이라고 하죠. primary, T가 아니라 Y네요. 프라이머리 모터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M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M1에 해당되는 부분, 프라이머리 모터 영역은 브로드만 넘버 몇 번이냐? 4번. 우리가 브로드만 넘버 영역에 52개를 공부할 건데요. 다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게 4번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죠. 4번 영역 기억 못 하시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4번. 자, M1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voluntary movement라고 했습니다. 자, voluntary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수의적이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반대말로는 앞에 in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involuntary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불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불수의적.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썼던 말은 아니라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수의적이라는 말에 이 의자라는 것은 의지를 뜻하는 거고요. 의지로 무언가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 바로 수의적, 볼런터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수의적은 말 그대로 인볼런터리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자, 먹어서 입으로 씹는데 이것은 볼런터리 합니까? 인볼런터리 합니까? 내가 먹기 싫으면 씹지 않고 물고 있어도 되죠. 이렇게. 침이 좀 세겠습니다만 의지에 의해서 씹는 거예요. 자, 씹는데 씹고 넘기는 것까지는 제가 의지로 하지만 넘어간 다음에 식도의 하부 3분의 2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연동 운동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햄버거를 먹고 넘겼는데 위에서 잠깐 멈춰야지? 멈춰집니까? 멈춰지지 않죠.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인볼런터리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신경계 분류해서 배울 때 우리 PNS를 SNS하고 뭘 나눴었습니까? 그렇죠. ANS, Autonomic Nervous System인데 Autonomic Nervous System을 나누는 기준이 의지를 사용해서 움직이냐 아니냐였어요. 바로 의지와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인볼런터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머리 모터웨어 M1은 볼런터리한 무브먼트를 조정하는 곳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움직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제 의지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볼런터리한 무브먼트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모두 다 조정하는 곳이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혹은 paralyzi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비가 일어납니다. 마비. 움직임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voluntary한 movement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primary motor 여기 지금 단어가 많이 잘못됐네요. primary motor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앞에 영역, 여기가 4번 영역이면 그 앞은 모터 영역의 앞쪽이다라고 해서 프리모터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프리모터 영역은 6번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6번이에요. 브로드만은 뭐 6번에 해당되고 우리가 약어로 얘는 M1이라고 안 하고 P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M. 자, 이 부분은 뭐냐면 planning movement, movement를 planning 하고요. 그 다음에 sensory guardians of movement, 그 다음에 M1이나 sensory association 영역에서 받는다. 자,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움직임을 하는데 움직임에 대한 뉴런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4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뉴런이. 6번에서 4번에게 신호를 주기도 하고 4번에서 6번에게 신호를 주기도 해요. 서로 주면서 플래닝,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걸 계획하는 부분이 바로 프리모터 영역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떤 센소리와 관계된 센소리에서 무브먼트에 대한 어떤 안내, 어떤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센소리 어소시에이션 영역에서 또 혹은 세레벨룸에서 신호를 받고 M1으로 간다. 자, 요 밑에 있는 말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PM이라고 쓰고요. PM의 입장에서 신호를 두 곳에서 받습니다. 한 곳이 바로 뭐냐면 센소리 어소시에이션 영역, 연암 영역에서 신호를 받아요. 각종 감각에 대한 그런 신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세레벨룸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세레벨룸 뭐였죠? 소뇌입니다. 소뇌. 소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어디로다가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M1에다가. 자, 이렇게 뉴런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플래닝이라고 한 거야. 플래닝. 그래서 M1이 신호를 하기 위해서 4번의 영역을 위해서 6번에서 신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피라미달 트랙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건데, 피라미달 트랙.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 피라미달 트랙. 우리나라 말로는 피라미드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로. 참 신용어가 피라미달 트랙이 예전에는 추체로였거든요. 추체로였는데 피라미드로라고 했는데 로는 길을 뜻하는 거예요. 피라미달 길이라고는 또 번역을 안 했어요. 신용어가 이제 제멋대로 좀 되어 있는데, 자, 피라미달 트랙은 두 가지의 트랙을 우리가 트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으로 썼는데 트랙은 엑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소마라고 했습니까? 엑손이라고 했죠. 자, 트랙은 콜티코 벌바 트랙과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CST 약어로 이제 여러분들 약어로 기억하겠습니다. CST와 CBT를 합쳐서 우리가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해요. 자,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분해를 해볼까요? 콜티코에서 출발하여 스파이널로 가는 트랙이다.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경부선이다. 서울을 뜻하는 게 경이죠. 옛날에는 경성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선 트랙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콜텍스, 대뇌 겉질에서 출발하여 스파이널 코드로 가는 트랙. 뉴런이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렇게 대뇌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 영역은 M1입니다. M1은 브로드만 넘버 4번. 여기서 출발해서 뉴런이 어디로 가냐면 이 밑에는 스파이널 코드예요. 스파이널 코드까지 가는 이 트랙을 우리는 CST라고 해요. 자, 우리 브레인스템을 뜻하는 말에 다른 말로 우리 벌바라는 뜻이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브레인스템을 뜻한다.
그래서 콜텍스에서 브레인스템까지 가는 트랙, 여기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나가요. 주로 머리와 목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을 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길을 CBT라고 얘기합니다. 경부선이 있다면 경춘선이 있는 거죠. 경춘선은 어디예요? 춘천으로 가는 거죠. 경춘선.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것들 CST와 CBT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한다. 피라미달 트랙의 말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라미달 셀 때문에 오는 말도 있고요. 콜텍스에 있는 많은 셀 중에 하나 피라미달 셀인데 거기서 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라는 이제 부분을 교차해서 지나가기 때문에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어쨌든 그건 설이고요. 확실한 건 피라미달 트랙은 CST와 CBT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지금 근육이 이제 움직이는데요. 바이셉스 브라키라는 엘보를 플렉션하는 근육입니다. 바이셉스 브라키. 이 바이셉스 브라키, 팔에 있는 이 근육이 수축되기 위해서 1차 운동량 M1에서 신호가 시작돼요. M1에서 시작된 신호는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가서 스파이널 코드를 여기 있는 걸 잘라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뉴런이 가서 결국엔 최종 산물인 근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 오프와 같은 거예요. 신호가 M1에서 발생되면 펴져라 짠, 구부러져라 짠, 펴져라 짠, 구부러져라 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움직임만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것을 잡으려면 이렇게 좀 조화스럽게 잡아야 돼요. 꽉 잡고 꽉 피는 게 아니라 얼마의 힘으로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화스러운 움직임이 필요한데 단지 얘는 온, 오프, 수축과 이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절하는 애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익스트라 극고 피라미달 시스템이에요.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은 피라미달 시스템의 익스트라,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바깥 피라미드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바깥 피라미드 로를 관장하는 중요한 핵들 여러분들 아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이지알 갱글리아, 바닥핵, 세레벨룸, 소뇌, 레드 뉴클레스, 적색핵,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물체, 베스티블라 뉴클레스, 그 외에도 요 베스티블라 뉴클레스는 안뜰핵이고요. 올리브 뉴클레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의 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옆에는 CST를 하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CST, 콜텍스 4번 M1에서 출발하여 어디 부위를 지나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나가게 돼요. 이 부위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스파이널 코드 할 때, 브레인스템 할 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자, 바로 전에 있는 이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에서 4번에서 신호가 발생해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하고 그것은 CST와 CBT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만 갖고는 조화스러운 움직임이 못 만들어져서 그 외에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에서 이것들을 조화롭게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는 4번의 M1과 6번의 PM을 공부했는데요. 해부학적으로 6번에 해당되는 일부 부분이 Supplementary Motor Area, 우리가 SMA라고 합니다. SMA는 6번에 해당되는데 6번과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6번에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Supplementary Motor 영역이다. 자, Supplementary라는 건 보완해주고 보조해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모터 영역을 보완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볼런터리한 무브먼트를 조절하게 되고요. 어디로 가냐면 M1으로 가요. 어디로부터 왔냐면 M1, PM, 베이지알 갱글리아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러면 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SMA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M1에서 오고요. M1에서 온다. M1에서 뉴런을 받고 그 다음에 PM에서 받는다. PM에서 신호를 받고 자, 그 다음에 베이지알 갱글리아, 베이지알 갱글리아에서 신호를 받아요. 자, 어떠한 이런 신호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M1에게 신호를 돌려줍니다. 아까 PM은 어디서 받는다 그랬죠? 손해에서 신호를 받는다고 하고 센소리의 연합 영역에서 신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얘는 다시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M1으로 간다고 했죠. 자, 이거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 계속 어떤 서킷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볼런터리한 무브먼트를 플래닝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숭이 갖고 실험을 했는데 세 가지 상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손가락을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이런 동작만 했어요. 그럴 때 어디가 활성화가 되는가 봤더니 M1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움직임은 M1 갖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손가락에 있는 플렉션 익스텐션 정도는요. 그런데 이제 복잡한 움직임을 하기 시작했더니 SMA가 작동을 하다라는 거예요. SMA, M1 이런 데들, PM 이런 데들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복잡한 움직임을 할 때는 플래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래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원숭이한테 어떻게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움직임을 얘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봤더니 그때는 SMA와 PM 쪽에 있는 부분에서만 흥분이 일어나고 M1은 동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는 활성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플라이먼터리 모터 영역에서는 움직임을 플래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 4번, 6번하고 6번에 포함되어 있는 SMA까지 했고요. 이제 FEF, Frontal Eye Field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Frontal Eye Field는 우리가 8번 영역에 해당되고요. 8번에서 약어로 FEF라고 합니다. 볼런터리한 아이 무브먼트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눈의 움직임을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새가 날아갑니다. 새. 자, 새라고 하세요. 믿으세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요. 새가 날아가요. 자, 새가 날아가는데 새가 날아가는 걸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날아가요. 새가 앉았어요. 새가 앉았어요. 새가 또 날아가요. 쫙 날아가요. 자,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ursuit eye movement라고 해요. pursuit eye movement. 우리나라 말로는 추적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버스를 타서 우리 가로수 같은 거 보면 가로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눈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추적의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세카르드 움직임이 있어요. 세카르드 움직임. 세카르드 움직임 우리는 단속이라고 합니다. 단속. 말들이 어렵죠. 단속 움직임은 뭐냐면 새가 1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10마리가 무슨 새냐면 아까 나를 째려본 새가 있어. 그럼 그 새를 찾아야 돼. 그럼 이 새, 저 새, 이 새, 저 새, 저 새 하면서 눈이 여기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찾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세카르드라고 합니다. 세카르드 pursuit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눈의 움직임을 관장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 앞부분을 우리가 SMI 했었습니다. 우리 복습해 볼까요? Superior Frontal Gyrus, Middle Frontal Gyrus, Inferior Frontal Gyrus. 그 중에서 Inferior Frontal Gyrus를 우리가 다시 세 개의 부위로 나눌 수 있어요. 눈악 부위, 삼각 부위, 덮개 부위. Parts라는 것은 part라는 말의 고어죠.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을 세 개로 나누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Orbitalis, Triangularis, 그 다음에 Opicularis. 자, 요거는 좀 할만하네요. Triangular, 삼각형으로 생긴 부위 어디냐면 이 부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부위는 Orbitalis, Orbital이라는 Orbit라는 말은 눈을 뜻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스컬을 그리면 자,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많이 해골 바가지라 그래서 그려보셨나요? 자, 여기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안구가 들어가야 돼요. 눈알이 들어간 데를 확 파놨단 말이에요. 눈확이에요. 그래서 눈확. 진짜 그런 거 아닌지 아시죠? 자, 여기를 눈확이라고 합니다. 눈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눈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가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 안구가 들어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좀 쑥 움푹 파여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팔스 올비탈리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덮개 부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PARS. 그래서 팔스 오페큘라리스라고 하는데 덮개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팔스 오페큘라리스. 그래서 이 덮개 부분인데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나눈다. 자, 다시 한번 인페리어 프론탈 자이러스는 세 개 부분인데 가운데가 삼각 부위, 앞에가 눈확 부위, 덮개 부위. 영어로는 orbital리스, triangularis, 그 다음에 오페큘라리스라고 나옵니다. 47번, 45번, 44번에 해당돼요. 그렇죠? 44번. 자, 그 중에서 이 44번하고 45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브로카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로카 영역.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 브로카. 자, 이거는 모터 스피치 영역이에요. 여기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로드만이 아니고 브로카입니다. 자, 그래서 모터 스피치 영역이라고 하는데 스피치를 하는 모터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엄청 열심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한다는 거 뭐냐 하면 호흡이 내뱉어지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우리는 말하기 어려워요. 호흡이 일단 나가야 되고 발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호흡이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컬 코드라고 하는 성대라는 부분, 조절하는 부분, 입과 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브로카스 영역, 운동 언어 영역이 이 바로 44번, 45번에 해당된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프론탈 어소시에이션 영역이에요. 프리프론탈. 자, 말을 분해해 볼까요? 프리 앞이라는 말이고요. 프론탈 이마라는 부분. 이마 앞쪽에 있는 어소시에이션, 뭔가 통합하는, 연합하는 그런 영역이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다 프리프론탈입니다. 이 부분이 다 프리프론탈인데 그 중에서 해부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레터럴한 파트하고 올비토한 파트로 나눴어요. 자, 올비토는 아까 눈이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올비토는 이 부분에 해당돼요. 이 부분이 올비토. 자, 이 부분은 레터럴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디알이라는 파트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4, 6, 8까지 공부했고 9, 10, 11, 12, 12는 안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46, 47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해부학적으로는 레터럴 프리프론탈은 LPFC라고 하는데 9번, 46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44, 45번 이렇게 나눠집니다. 44, 45번이 조금 더 돌살 부분에 있고요. 9번하고 46번이 좀 더 벤트럴한 반대네요. 얘가 한 돌살한 부분이 있고 얘가 벤트럴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올비터 프론탈 콜텍스는 OFC라고 되어 있는데 10번, 11번, 47번 이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 부분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은 실행 기능을 합니다. 실행 기능. execute function이라는 거. execute function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행 기능이라는 거는 좋고 나쁨에 대해서 그다음에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거예요. 베스트와 베러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인강을 들으는데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눌러놓고 저 혼자 떨게 한다. 그리고 출석을 인정받게 할까?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일까?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것이 바로 이 이마 쪽에서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judgment, 판단하고 예견하고 의사결정하고 어떤 예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볼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프리프론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게임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으로도 하고 컴퓨터로도 하는데요. 게임을 할 때 얼마나 뇌에서 실행 기능이 있는 이 프리프론탈이 사용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자, 뭐 총을 쏘는 게임이라고 합시다. 자, 내가 총을 쏘야 되는데 어떤 총을 고를 것이며 지금 어느 루트로 가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니까 execute 펑션 또 그리고 사고하는 이런 것들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실제로 여기 활성화가 많이 안 되더라는 거야. 자, 어떻게 그럼 왜 게임을 하면 이 사고가 여기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는가 봤더니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서 실제로는 사고 판단하는 영역보다는 또 운동에 대한 어떤 습득과 기술을 하는 베이지얼 갱글리아 쪽이 좀 더 활성화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조금 사용을 하다가 일부 지나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결코 뇌에 도움이 안 된다.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안 되고 손에 대한 어떤 기능, 그런 운동 기능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리프론탈 영역에서는 이렇게 사고 판단하고 예견하고 예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요.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깊게 고민하고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좋은 수학 점수를 맞을 수 없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듯이 수학 문제를 풀어라. 자, 뭔가 그분들이 신경과학에서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리프론탈을 사용해서 원래 문제를 푸는 건데 프리프론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갖고 그게 몸에 배이듯이 해라. 베이지얼 갱글리아나 아니면 림빅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애워서 거의 쓰다시피 하는. 그러나 이제 창의력을 갖고 사고하는 부분들은 다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프론탈 로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좀 길었지만 뭘 공부했는지 봅시다. 한번 1차 운동의 기능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달 트랙과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CST와 CBT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리모터 영역, 플래닝하는, 움직임 플래닝하는 영역이었고요. 6번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6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4번이었고요. SMA, 그 다음에 8번에 해당되는 눈을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라 해서 사케드하고 펄시트 무브먼트가 있다고 했는데 다 여기서 조절한다고 했고요. 44, 45번에 해당되는 부분 브로카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마 옆 앞 연합 영역 9, 10, 11, 12, 뭐 46, 47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사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